어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으로 새누리당 내 권력은 친박 주류에서 비주류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새누리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김무성 대표가 이끌 새누리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체크하겠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당대회 결과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몇 가지를 정리하기 앞서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 아시는 거지만 네. 김무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론과 그 새누리당 당원들의 양쪽 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당선이 됐고, 네. 그다음에 원론에 그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김태호 의원이 예상외로 선전 혹은 약진을 했고, 본인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 예상외라는 말이. 네. 그다음에 그 골수 친박으로 분류돼 있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낙선을 했고, 네. 기타 이제 이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의 5명 중에서 4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문화생들이라는 것. 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로서 이완구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회 전략과 운영을 전권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새롭게 그 주목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국민 뜻도 있지만 보수에 말하자면 이 대표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집합 의지가, 집단 사고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뭐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런 걸 네. 한번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까요?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청와대와 친박 그룹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네. 우선 조선일보 오늘 일면 제목을 한번 보시죠. 네. 박근혜당 벗어나는 새누리당, 이겁니다. 예. 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 세력의 당이장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런데 그거를 보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을 몰아줘서 그렇게 해서 박근혜당이 됐지만, 네.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 보면은 그 청와대와 그리고 골수 친박 일부 인사들이 마치 보수 세력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예. 어떤 특정 그룹 또는 계파의 이 당인 것처럼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예.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보수 세력의 정당 새누리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라는 그것이 제일 큰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그럼 느닷없이 나왔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5월에 있었을 때 황우여 대표하고 정의화 현 국회의장 간에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예. 그때 이미 황우여 대표가 큰 표 차이로 낙선이 되고 친이계였던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됐습니다. 네. 그거는 말하자면 그동안에 친박으로 위주로 끌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거부 반응으로 이미 경고를 보낸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조금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국회에 보면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이라는 긴 이름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 위원장 선거에서 지난번에 정책적 이견 때문에 보사부 장관을 사임한 진영 의원과 네. 지금 이번에 낙선한 홍문종 의원 간의 위원장 경선이었는데 근소한 표차로 홍문종 의원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골수 친박은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도 하느냐, 최고위원도 하느냐, 네. 이런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놔두고 야당도 얘기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당원들조차도 이제 박근혜 당이 아니다, 박근혜 당뿐만 아니라 여러 보수 세력 간의 당이다라는 걸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일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 친박이 다 먹는 거 네, 아니냐. 조선일보 오늘 제목은 아주 정말 잘 뽑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이런 차원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권당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라. 네. 어느 나라든지 집권당이 얼마나 큰 정당입니까? 그 정당이 존재감이 없어서 무슨 받아쓰기나 하는 건지 상명하복이나 하는 건지 거수기인지 모르는 정당으로 하면
그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존심이 더 상했겠습니까?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앞장섰던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당원들부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당이 이렇게 위상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에 한 기자가 쓴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동아일보 하태원 정치부 차장이 쓴 건데, 자, 광화문에서 김무성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예. 사석에서 술이 오르면 박근혜를 공주 모시서 대선 안 된다고 일가라고 그랬던 김무성 대표지만, 예. 결국에는 김 대표 자신도 한때 가시나라고 불렀던 박 대통령을 여왕 모시는 듯 한 건 아닐까.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는 대권력이 없다고 한다면 10중 8구 거짓말일 것이다. 김 대표도 마찬가지리라. 다만 정당한 권력 의지가 국민이 박수를 받으려면 정치 복원에 기여하는 성공한 당대표가 되는 것이 순서다. 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신비경호에나 신경 쓰는 무기력한 집권력 대표가 되려면 차라리 당대표를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됐는데 말로만 무슨 뭐 청와대와 뭐 할 말은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김무성 대표나 새 지도부에게 바라는 것은 꼭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 할 말은 하고 합칠 건 합쳐가면서 집권당의 위상을 좀 제대로 가져라. 예. 그러니 야당이 계속 대통령만 걸고 넘어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 막강한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무기력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새누리당의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표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되지 마라.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사 소통의 허브가 되라는 주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를 하는 데서 소통이 문제되는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네. 아니 정치가 소통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뭔 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소통 자체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이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집권당에서 만사가 하여튼 얘기가 옳든 그르든 전달이 되고 피가 돌듯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허브를 누가 하느냐? 면책 특권까지 갖고 있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유관기관을 다 조사도 할 수 있고 물어도 볼 수 있는 그 집권당에서 허브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장청 간에도 그렇고 여당과 야당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예. 지금 예를 들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인 김명수 장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사석에서 얘기할 때도 저렇게 침묵을 지킬까요? 언론만 난리를 칠까요? 그분들도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소리가 가감없이 전달이 돼야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자꾸 다른 쪽에서 그것이 폭발되고 내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부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그 지도부는 자기 주장도 중요하지만 남 얘기를 골고루 그리고 자기들에게 향하는 이야기도 전달받아야 되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담긴 또 하나의 뜻이라고 봅니다. 네. 당 안팎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는 법. 그렇죠. 이런 우선 부분을 당내 의견이라도 좀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 개조 없이 재집권 가능하겠냐는 물음을 던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은 과거에 보면은 이것이 꼭 맞는 스케줄은 아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가 되면 또 10년이 됩니다. 예. 이 다음에 야당이 집권하느냐 여당이 집권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순환법에서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국가 운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적어도 보수 세력이 참여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뜻은 저희들이 의견과는 관련 없이 자 지금 상태로 새누리당이 갔을 경우 재집권이 가능할까? 난 본인들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이 지도부가 또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새누리당으로 과연 2017년도에 자신 있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야당이 집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집권해야 국가의 미래가 열린다 소리 할 만큼 네. 자신이 있는지 개조를 하지 않으면 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거의 시작은 저는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구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권력 투쟁 대신에 경쟁을 해야 된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준 행태들은 뭡니까? 니전 투구고 헐뜯기고 그리고 뭔가 미래나 비전이나 희망과는 관련 없이 또 그런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듯한 그리고 짝짓기만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 경쟁 내지는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라는 상품을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또는 뭐 모든 분들에게 선택을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지금 계신 지도부가 과연 권력 투쟁에 몰입하지 않고 경쟁을 하거나 네. 경쟁을 하는 어떤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 이겼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무거운 책임을 내가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연배와 달리 지금 새누리당에도 많은 새바람을 일으킬 후계 세대들, 차세대들이 있습니다. 40대, 50대. 누구겠습니까? 뭐 남일용. 그렇죠. 예를 들면 원희룡 남경필 지사. 경기지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과거 이런 선배들이 해왔던 걸 그대로 해서 계파에 줄 서고 무슨 바도적기하고 상명호복을 했다가는 이거는 대집권 수준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소멸로부가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마침 이분들은 도지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특정인들, 뭐 정병국 의원도 좋고 좋습니다. 하여튼 차세대의 그 리더들로서 그 사람들이 무슨 후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차세대 리더들이 마침 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으면서 예.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과거의 올드한 패션과는 구태워 넘어서서 새롭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상생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부분 이분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뭡니까? 오렌지족 아닙니까? 네. 오렌지족으로서 확실히 달라진 람보 같은 오렌지로 나타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분들은 과감하게 그래서 전배 세대의 구태하고도 싸워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보수 세력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충남대 김용래 초빙교수 모시고요.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주는 메시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